넷플릭스를 켜자마자 범람하는 썸네일들에 압도당해 대체 뭘 봐야 할지 선택장애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인간 알고리즘이 되어 직접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주 달빛 추천작 탑5 지금 출발합니다. Keep your eyes open. 이들은 미군의 최정예 특공대원들, 극한의 훈련을 받은 이들은 자신들을 전쟁 기계로 생각할 만큼 다시 태어납니다. You can expect your emotional,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to be pushed to the limit. Rangers lead the way! 패기 넘치게 임무를 시작한 부대원들. 그런데 This comment's going haywire. 이들 앞에 진정한 전쟁 기계가 나타나 버리는데 What the hell is that? Retreat! 3월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워머신 전쟁 기계인데요. 단단하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로봇 디자인을 보고 있자면 인간으로서 맞붙었을 때 그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군인들이 더욱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건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No comms, no flares, no firearms. We need to move.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총알도 없이 그저 맨몸으로 고립된 숲속에서 전쟁 기계랑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그래도 주인공이 맨손 격투의 달인 잭 리처 형님인지라 결국에는 인류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 기계가 지구상의 인간들이 전쟁 기계로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톰 크루즈 주연의 우주전쟁 때처럼 외계에서 온 기계인지가 궁금했는데요. 공식 설정을 보니 외계에서 온 살인 기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전쟁 워낙 재밌게 봤던지라 저에게는 외계에서 왔다는 설정이 좀 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특히 닿으면 즉사하는 이 레이저씬을 봤을 때 집사일을 해집고 레이저로 수색을 벌이는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대작답게 해외에서는 벌써 예고편만 무려 1200만 뷰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55만 뷰로 반응이 핫한데요. 댓글에 웃긴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땐 잭 리처가 전쟁 머신이 된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전쟁 기계가 나올 줄은 몰랐다. 제목이 워머신이라길래 마블의 그 캐릭터가 나오나 했더니만 진짜 전쟁 로봇이 나와버렸다 등 전쟁 기계라는 설정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예고편 퀄리티를 봤을 땐 극장 상영작 수준 같다는 댓글도 있었죠. 어쨌든 저는 생각이 많은 시기엔 이런 팝콘 무비를 보는 걸 좋아해서 일단 공개되면 풀 시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슷한 설정의 전쟁 기계가 인류를 탈탈 터는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훨씬 더 다크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블랙미러 시즌4의 5번째 에피소드인 사냥개라는 40분짜리 단편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선 개 모양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는데 이건 소형 로봇이라 또 다른 느낌의 공포감을 줍니다. 블랙미러는 옴니버스 드라마라 에피소드마다 다 다른 스토리를 담고 있기에 딱 이거 40분짜리 한 편만 봐도 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 대 AI라는 건 뻔한 설정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그만큼 볼 때마다 기본 재미는 보장해주는 설정인지라 전 우려보다는 기대 쪽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워머신 전쟁 기계는 3월 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밤 늦은 시간 비오는 버스 안 남자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던 한 여자가 눈을 뜹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갑자기 왜 그래? 잠깐만! 어디가! 이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이것저것을 조사해봤는데 여주인공이 한 번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특수한 기억상실증이라는 걸 앓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남자친구를 못 알아본 것이죠. 사실 이 설정을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또 뻔한 기억상실증 영화인가 하는 일종의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을 알아보니 조금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원작이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인데다가 2021년 한국에도 출간되어 무려 5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 원작발로 인해 최소한의 재미는 보장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고로 이 원작 소설의 독자평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개인적으로 빵 터진 독자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일 뿐이었다.
와, 이건 독자평이 거의 시인 저리 가라 수준인데요. 또한 독자평에서는 소재에 대한 내 편견이 무너졌다, 상당한 반전이 있다고 말해 결말에 뭐 파격적인 게 있나 싶어서 호기심이 더 가긴 했습니다. 기억상실증이 좀 뻔한 설정이기는 해도 기억이 하루마다 리셋된다는 거는 그나마 좀 더 궁금하기는 하고, 장르는 다르지만 비슷한 설정의 메멘토라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기억상실증 때문에 얼마나 개고생을 할지, 혹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지 그 플롯이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20대들 풋풋한 연애 영화는 잘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영화가 일본 소설 원작인데다가 일본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에 성공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 특유의 애틋하고 슬픈 로맨스물을 한때 좋아했던 저로서는 이번에 기대작 정리를 하면서 좀 관심이 가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화 제목도 참 엄청나게 긴데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영화로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이미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것이기에 지금 바로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 파반느라는 작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로맨스물보다는 이쪽이 더 제 취향에 가까운데요. 일단 영화 시놉시스부터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힐링물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멜로 영화라고 하는데요. 일단 고화성 배우가 맡은 이 캐릭터는 음울한 인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여자로 나오며, 변요한 배우의 캐릭터는 겉모습은 자유분방해 보이나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문상민 배우의 캐릭터는 현실에 치여 오랜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는 남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각자의 상처가 있는 이 세 명이 같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서로의 삶과 엮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예고편의 음악과 색감만 봐도 제 취향입니다. 당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두 배우들도 물론 좋지만 전 고화성 배우가 이 예고편 분위기를 다 살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봐오며 설정은 추녀인데 막상 예쁜 여배우들이 그런 역할들을 연기하면 몰입감이 잘 안 들더라고요. 고화성 배우는 꾸몄을 땐 물론 밝고 예쁘지만 이 영화에서는 헤어며 노메이크업이며 진짜로 현실 그대로의 음울한 느낌의 인물을 제대로 뽑아내 예고편 처음 보자마자 헉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거북목과 구분 등을 하고 걷는 걸음걸이마저 그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죠. 그야말로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변요한 배우는 한산 때 말도 없이 말 타는 연기하는 거 보고 홀딱 반해 연기력은 무조건 그냥 믿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파반드는 2009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데요. 외모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잘 담아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드는 2월 20일 이후부터 바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웃어봐. 또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 더 립이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라인업부터가 후덜덜합니다. 영화계 베스트 프렌드로 유명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 주연을 맡았고요. 넷플릭스 영화에 나왔다 하면 대박을 내는 스티븐 연도 출연합니다. 영화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마약 단속팀으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일행들이 어느 날 출동한 현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게 되는데 I bought 14 more of those things. That's a $20 million rip. 워낙 천문학적인 돈인지라 누군가는 이 돈의 유혹에 빠져 팀이 붕괴해버린다는 설정이죠. It'll be so much easier if we just stole this money. I swear to God.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영화는 은근히 고립영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국의 경찰 규정 때문인데, 미국에서 현장에서 경찰이 범죄에 얽힌 현금을 발견하게 될 경우 그 즉시 그 현장에 감금되어 모든 경찰의 현금을 2번씩 직접 손으로 세고 나서 이견이 없을 경우에만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경찰 중 누군가가 몰래 현금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한 경찰팀이 집안에서 무려 42시간 동안이나 갇혀서 돈을 세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극심한 피로와 긴장감에 시달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더 립입니다. No one needs to die tonight. You have 30 minutes to get out of that house. I don't trust you right now, and that's a fucking problem. You a snitch, Mike?
실제 촬영 자체도 일부러 타이트한 스케줄을 주고 주로 한밤중에 진행해서 배우들의 예민함을 최대한 증폭시켰다고 하는데, 만약 감독의 의도대로 이것이 자연스러운 연기로 승화됐다면 원래도 연기를 워낙 잘하는 배우들이지만 더욱 볼만할 겁니다. 더립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이미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기에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ou should just take whatever money you want and walk away before this goes really bad for all of us. 자, 그리고 3월달엔 설레이는 그 이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공룡물이 하나 공개됩니다. 제목부터 아무런 꾸민 말 없이 딱 그냥 공룡이라는 이름으로 패기 있게 나오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금 해외에선 예고편만 이미 1000만 뷰가 넘게 찍혔습니다. 나레이션은 이런 류의 다큐에서 이미 1타로 자리 잡은 원로 배우 모건 프리먼이 맡았고, 공룡의 흥망을 4부작으로 다루면서 늘 봐왔던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같은 유명종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종들을 포함한 공룡 생태계 전반을 시네마틱한 역사극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넷플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영화나 드라마만 보시고 넷플의 다큐의 재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인데요. 넷플릭스에서 다큐 보는 맛을 알고 나면 볼 것이 최소 2~3배는 늘어납니다. 물론 다큐를 잘 선택하긴 해야겠지만요. 특히 주말 오후 같은 때에 자연 다큐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나른한 기분으로 동물들 감상하는 그 맛을 전 30대 중반 즈음부터 좋아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넷플 다큐라고 하면 범죄 다큐 쪽에 특히나 명작들이 많지만 이건 오늘 토픽하고는 다르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처럼 나이 먹고도 공룡하면 일단 설레는 분들은 곧 공개되는 더 다이너소어의 1화 초반부라도 좀 봐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다이너소어는 3월 6일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최대한 다양한 장르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신작들 싸그리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